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릴리 벌써 구독자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7만 명 넘어선 것 여러분 보이시죠? 7만 1,400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 항상 감사한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AI 챗봇, 온디바이스 AI, HBM 종목들 중에서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봤어요. 해당 자료집이 필요한 이유는 심플합니다. 주가는 보통 기대감에 상승하다가 결국 돈을 벌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돈이 벌리는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들은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음 기대감이 들어올 때 추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한파동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상승하느냐를 바로 이 실적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자리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계단식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알아가시라고 이제 매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따로 모아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자료집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속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 오늘의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탐내는 HBM 패키징 이 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엔비디아의 최근 현재 상태를 체크해봐야겠죠. 왜냐면 최근 시가총액 1위를 한 만큼 폭등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고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HBM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HBM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핵심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7월 달에 가장 크게 상승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하나씩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관심 종목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엔비디아의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 오르고 올랐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시총 최근에만 하더라도 3거래일 만에 288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발한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증발한 거예요. 이 15%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째 연속 큰 폭락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로 다시 하락했어요. AI 열풍이 너무 과열돼서 주식시장의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경영진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꽤 많이 매도해서 그래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이 단기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매출 성장폭이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차익 매물 따른 조정 세석이 우세하다라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품이다 아니면 단기 조정이다 두 가지 의견인데 둘 중에서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과거에 자꾸 시스코하고 항상 비교하는데요. 이제 이때 IT 버블 때 당시죠.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한번 겪고 나면 우리는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 IT 버블이 벌어지고 난 뒤부터 IT 기업들의 거품이 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실적을 기반해서 주가 형성이 되어 왔고요. 그 구조는 기관계들하고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상태는요, 거품이라고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과거하고 비교한 표를 보면 완전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관론에 대한 얘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 단기 상승이 좀 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시장의 유동성? 이게 뭔데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현재 어떻게 이걸 올라갈 것 같느냐?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도대체 어떤 수급이 엔비디아에 들어오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원래는 5% 정도 금리였다고 해봅시다. 5포인트 금리면 지금 사람들은 다들 은행에 돈을 넣어놔요. 근데 이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1%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은행에 맡겨놔야 돼, 안 맡겨놔야 돼. 이거 너무 맡겨놔봤자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그냥 차라리 주식에 넣어놓고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배당도 받고 지금 분기마다 배당 많이 해주니까 미국 주식들은 특히나 배당 많이 해줍니다. 이자 굉장히 돈 많이 줍니다. 게다가 주가 상승까지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이득도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주식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곧 벌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핵심만 보면요, 연준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높은 금리 상태, 5% 정도의 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가 본 것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실물 경제에 따른 부분에서도 속도가 완화가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물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0%에서 많이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물가 상승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표를 통해서 다양한 매달 지표 발표를 하거든요. 다양한 지표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을 지금 이제 슬슬 바꿔야 될 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지 연준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번역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알아들으시기는 어려워서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통화 정책 5%대에 머물러 있는 금리를 끌어내릴 준비를 슬슬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요, 연방준비은행 총재 대표도 현재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슬슬 9월달 가능성이 슬슬 높아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시작했다라는 건 보통 미국도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실제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겠죠. 게다가 저는 미국 시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른 국가들이 더 빨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A라는 국가에서는 3% 이자를 주고요. B라는 국가에서는 지금 이제 5% 이자를 줍니다. B라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달러라는 통화를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3% 금리를 주는 곳은 바로 그 유로화를 통해 유로화로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 유로화를 통해서 유럽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뭘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둘 중에 통화 중에서 3% 이자를 주는 유로화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5% 이자를 주는 달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예정한다고 했지 아직 내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도 굉장히 빠르게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보셨듯이 달러 선호 현상이 생깁니다. 달러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 지수인데 달러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앞서 보셨듯이 금리 인하 하는데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다른 국가가 더 먼저 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 자체, 미국 전체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분위기에 주식에 돈이 많이 못 쏠릴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게다가 다른 전 세계 다른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금리 인하를 늦게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5% 금리를 가장 마지막까지 주는 미국으로 많이 몰린다. 즉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긴다. 미국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가치의 상승은 미국의 유동성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9월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디로 자금이 갈 거냐고요. 갈 곳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AI입니다. 왜 자꾸 AI가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AI는요. 경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즉 이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하면 돈이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왜?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사람을 대신해서 뭘 해주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용적인 부분,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면 더 싸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투자로서 AI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굉장히 이 가격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태에 가장 적합한 게 투자 대상이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AI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몰릴 곳이 사실 AI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혁신을 보여주고 기업을 성장시킬 키워드는 결국 AI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면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과도하게 공포에 매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반등 정도 우리가 이제 완전 중장기로 대박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빠질 때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주면 저는 나쁘지 않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9월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시즌으로 바라보시라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럼 이 엔비디아가 괜찮게 올라가면 무슨 주식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는 엔비디아가 AR을 만들 때 빼놓지 못할 HBM을 보셔야겠죠. 당연하죠. HBM 보셔야 됩니다. HBM 3년간 2배씩 커진다. 이만한 산업 없습니다. 2026년에는 300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300억 달러 와닿지 않죠. 저도 외국 돈으로 보면 와닿지 않더라고요. 300억 달러가 대한민국 규모로 보면 41조 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HBM 품귀 현상 3년 동안 2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힘입어서 HBM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올해 HBM 매출도 역대급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HBM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소식 들어요. 공급 과잉이라던데 공급 과잉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산해서 그 이윤을 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급 너무 과잉되면서 제대로 제감 못 받고 이상하게 파는 거 아니냐.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공급 과잉 굉장히 심합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래서 테무를 통해서 엄청나게 질 낮은 제품들도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공급 과잉이 현재 벌어지는데 HBM에서도 이런 것도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국내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외신들, 이 외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역사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에 지금 이제 정답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외국의 전망치가 좀 더 맞았던 적이 좀 더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실제 HBM 있어서 옛날에 그 국내 증권사들이 HBM 수익률 얼마나 나온다고 봤는지 아십니까? 이익률? 10% 안팎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HBM 수익률 얼마나 나옵니까? 한 30% 40% 나옵니다. 그 말이 안 돼요.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떼돈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증권사의 전망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많으니까요. 웬만하면은 그쪽보다는 외신들의 기사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정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뭐 글들 중에서 제목 중에서 붉은색 팩트 위주로 적어놓은 기사들이 좀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컴퓨터로 보실 때 번역 누르시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번역이 나오니까요. 꼭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그래서 보시면 솔드아웃 되고 있어요. 이번 연도 내년도까지도 계속 품귀 현상 벌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 품귀 현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생각보다 이 버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버전에서 계속 머물면 품귀 현상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최근에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HBM2E에서 HBM3로 버전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최근에 HBM3 2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나오면서 구 버전의 비율은 낮아지고 신 버전의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 버전이 워낙에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죠?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들려면 이 생산 기술이 뛰어나게 필요합니다. 이 생산 기술이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많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능은 올라가서 제값은 비싸게 팔 수 있겠지만 팔 수 있으면서도 이 생산이라는 것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에서 생산 물량 자체가 대폭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그 과잉 형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버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매년 새로운 버전의 HBM이 나오는데 그냥 버전이 그냥 여러분들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버전을 올릴 때마다 생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원래 8단 쌌던 거 12단 싸야 돼요. 당연히 이것만 봐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 쌌던 거에 4개를 더 올려야 되는 건데 HBM 반도체 칩 D램 4개를 더 올려야 되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지금 8개까지 쌓는 것도 되냐 마냐 말이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생산력을 정말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막 뭐 불량률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는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대폭 버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품귀 현상이 전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순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HBM 좋다. 엔비디아 좋은 거 알겠고 HBM 좋은 거 알겠다. 자, 근데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되냐? SK 향을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삼성 향을 투자해야 되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민이시죠? 저도 이걸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픈데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SK하이닉스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E를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엔비디아한테 공급한다 만다 말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6월달, 7월달, 8월달쯤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오버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1주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삼성, HBM3E 12단 일부 설계 변경 요구.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일부 변경해 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일부 조금이니까 변경해 주면 되는 거냐? 라고 하겠지만 보시면 삼성 측이 엔비디아의 설계 변경을 즉각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성능 저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설계 바꾸면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거 제 성능 못 낸다라는 얘기죠. 정확히 엔비디아는 성능을 변경하면서 발열은 잡으면서 성능을 유지해줘야 사실 엔비디아가 공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삼성하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주일 전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기사가 몇 개 더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상하긴 하죠. 외신에만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뭐 중요한 건 이런 기사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바로 공급하기보다는 외신에서 예상하는 거는 3분기에서 4분기인데 3분기에서 4분기로 예상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그 3분기 뭐 초에 바로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3분기면은 대략적으로 7월부터 한 9월까지고 4분기면은 10월부터 12월인데 저는 이 중간쯤으로 예상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9월부터 10월 정도의 공급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또한 잘 될지 모르죠. 설계를 바꿨는데 이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거 사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전 그래서 그냥 SK 하이닉스 양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랑 찍으시고요. SK 하이닉스랑 중에서 HBM 반도체 패키징 뭡니까? 한미 반도체. 그냥 얘네 둘이 맞아요. 지금 눌림목 나왔을 때 얘네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쭉 홀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편입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과도하게 눌려줄 때 오히려 기회, 이 한미반도체라든가 SK하이닉스 기회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이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뭐 네 영상이 뭐 이런저런 이제 근거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건 알겠지만 이거 이게 너무 이제 뻔한 소리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제가 좀 중소형 종목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된 자료집 따로 모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보시면서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딜 통해서 얻어갈 수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무료 핸드폰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앞서 보셨던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시면 공직을 두 번째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는 100% 무료로 만들 수 있고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가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깔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디 만들 수 있느냐? 아이디부터 만들어야겠죠. 해당 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메뉴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위에 있는 메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 클릭해 보겠습니다. 장전시황 클릭해 봤는데 로그인하고 나오죠.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 이용약관 동의 내용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가입하시면 돼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123412346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아이디가 아이디자 여러분들 이제 비밀번호 찾을 때로 활용이 되니까 이거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 아이디 적으실 때 꼭 기억해 두실 만한 기억 나실 만한 걸 하시라고 네이버 아이디 설명드려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하실 때도 아이디 만드신 로그인하실 때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해 놓으면 매번 확인하실 때마다 굳이 뭐 매번 로그인하실 필요 없겠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8시 30분쯤에 장시작 전부터 해외 증시가 어땠는지,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에 따라서 증시의 상승과 하락 방향성은 어떤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성밸브 노형철관 뭐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화성밸브 주면 주가 오늘 7% 상승했고요. 동양철관 주가 어떻게 됐죠? 14% 상승했죠.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시황에 맞는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전시황 매일 아침 8시 30분 정도에 올려드립니다. 급등 추천주에 가시면 차트가 예쁜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승률 80% 정도로 수익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글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니까요.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이거 핸드폰으로 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바로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공직을 세 번째 글을 클릭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과 함께 종목들 자료집 나와 있는데요. 내용까지 보시기는 어려워도 종목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쭉 내려서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무료 정보를 무료로 100% 무료 줘요. 이게 왜 무료로 줘? 이 좋은 정보를 너가 개고생해서 왜 무료 주는 거야?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생 무료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저는 8, 9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성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말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일 30분 1시간씩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안 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근데 그럴 때도 해야지 결국 수익이 납니다. 이악 물고 해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남들보다 성실해지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주기부적으로 받고자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 정보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거예요. 즉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저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 성장하고자, 저 스스로 성실해지고자 무료 정보를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많을 때는 1000분, 2000분, 3000분께서 접속해 주셔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약속 지켜야겠죠.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가장 큰 단점을 이겨내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